네, 러시아 드론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방공망 강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유럽은 지난 10일 발생한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을 도발로 규정하고 폴란드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And just today we have seen a reckless and unprecedented violation of Poland and Europe's airspace by more than 10 Russian Shahid drones. Europe stands in full solidarity with Poland. 즉각적인 방공망 강화 논의에도 착수했습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방공 강화 선택지를 검토하도록 영국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following our discussions today, I've asked our UK armed forces to look at options to bolster NATO's air defence over Poland.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은 유럽 동부 국경 일대에 이른바 드론 장벽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폴란드의 어떤 목표물도 타격할 계획이 없었다며 자국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실수였을 수 있다며 러시아를 두둔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의도된 도발이라며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Повний аналіз траєкторії руху дронів, з'ясовуються все більше деталей щодо конструкції відповідних дронів, які використовувала Росія. І все це вказує, що запуск дронів Росією на територію Польщі через територію України та також через територію Білорусі був продуманим. 러시아가 드론을 이용해 유럽의 방어 체계를 시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토와 러시아 간 긴장감이 고조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건으로 푸틴의 제국주의 프로젝트가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며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나토 회원국들의 방어 지원을 받았는데요. 나토 핵심 회원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실수였을 것이라며 러시아를 감쌌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된 러시아 드론 최소 8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안보를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나토 조약 4조를 창립 후 8번째로 발동했습니다. 폴란드는 즉시 F-16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네덜란드의 F-35 전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이탈리아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와 독일 패트리어 방공 시스템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나토 동맹국 전투기가 동맹국 영공에서 적대적인 목표물과 교전하는 것은 1949년 나토 창립 후 처음입니다. Jest to pierwszy przypadek, kiedy doszło do zestrzelenia rosyjskich dronów nad terytorium państwa NATO i dlatego wszyscy nasi sojusznicy sytuację traktują bardzo poważnie. 폴란드 정부는 총 19차례 자국 영공이 침범당했고 이 중 드론 3대에서 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항공 운항을 3개월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의 어떤 목표물도 타격할 계획이 없었다며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실수였을 수 있다며 러시아를 감쌌습니다. Could have been a mistake. Could have been a mistake, but regardless, I'm not happy about anything having to do with that whole situation. But hopefully it's going to come to an end. 폴란드가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네, 크렘린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중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브리핑에서 협상단은 소통할 기회가 있었지만 현재 이 소통이 중단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밋빛 안경을 쓰고 협상의 결과가 번개처럼 빠르게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직접 협상을 벌였지만 휴전 논의는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인내심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푸틴과 젤렌스키 사이에는 엄청난 증오가 있다며 탱고는 두 사람이 쳐야 하는데 푸틴이 원할 때는 젤렌스키가 원하지 않았고 젤렌스키가 원할 때는 푸틴이 그러지 않았다. 지금은 젤렌스키가 원하는데 푸틴은 물음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은행 제재 등 압박카드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과 함께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는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자금원인 에너지란 무기를 빼앗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종전 협상엔 소극적인 가운데 최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반미, 반서방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까지 보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직접 관세뿐 아니라 러시아산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2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re you ready to move to the second phas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or punishing?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과 EU가 추가 제재에 들어가서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대한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붕괴할 것이고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멈추는 방법은 무기를 빼앗는 것이고 에너지가 그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У російської нафти, як і у російського газу, немає майбутнього. Якщо Америка надалі буде саме такою рішучою, це буде відчутною зміною ситуації і фактором, який точно гарантуватиме, що Росія не буде воювати.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가 2022년 개전 이후 처음으로 직접 공격당하고 사상자는 계속 속출하는 가운데 러시아 석유 등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전면 통제와 수입국에 대한 제재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에 위치한 정부 청사가 현지 시간으로 7일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가 직접 공격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율리아 스피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처음으로 정부 청사 옥상과 상층이 적의 공격 탓에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정부 청사 내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키이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는 우크라이나 행정부 주요 부처가 입주해 있으며 주요 장관 집무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제시한 시한이 9월 1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 시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친러 우방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며 반서방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러우 정상회담 시한인 9월 1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양자회담 대신 중국에서 우방국 정상들과 연달아 만났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와 이란, 튀르키예 등 러시아의 우호적인 정상들과 만난 겁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을 논의하고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 간 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서방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어서 특히 더 주목받았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는 항상 통찰력이 있다며 양국의 견고한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모디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분쟁을 끝내기 위해 양국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Напомню в этой связи, что этот кризис возник не в результате нападения России на Украину, а в результат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на Украине.
который был поддержан и спровоцирован Западом. 푸틴 대통령은 또 미러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 회담으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푸틴 대통령이 오는 열병식 행사에서도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